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인물은 조지 소로스입니다. 여러분이 제공해주신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영국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 뭐 이런 별명도 있고 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한 열린 사회 설계자. 참, 내 평가가 극과 극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 상반된 모습이 사실 재귀성 이론이라는 어떤 하나의 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재귀성 이론을 통해서 조지 소로스라는 복잡한 인물을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소로스를 이해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재규성 이론, 이게 핵심입니다. 보통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합리적이고 또 정보가 즉각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잖아요.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죠. 근데 소로스는 이걸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시장은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어떤 인식이나 편견 때문에 늘 왜곡돼 있다. 이 불균형 상태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인식 자체가 실제 시장의 현실, 뭐 가격이나 펀더멘탈 같은 거에 영향을 주고 또 그 바뀐 현실이 다시 사람들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되먹임 고리, 피드백 루프라고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되먹임 고리 때문에 시장의 어떤 쏠림 현상, 그러니까 거품이 막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폭락하거나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자산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믿음, 일종의 편견이죠. 이게 퍼지면 너도 나도 사니까 실제 가격, 즉 현실이 오르고요. 그럼 그 오른 가격을 보고 사람들은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처음에 그 믿음, 그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아하. 철학자의 오류 가능성, 즉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그 개념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 시장도 완벽할 수 없다. 뭐 이런 맥락이겠네요. 그럼 이 재귀성 이론을 실제 투자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1992년 그 검은 수요일 사건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이 재귀성 이론을 적용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영국 상황이 어땠냐면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이라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국 경제는 침체 중이라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독일에 맞춰서 높은 금리를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었어요. 아하, 경제 상황과 정책이 따로 노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죠. 소로스는 바로 이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 여기에 거의 100억 달러 규모로 공매도 베팅을 한 거죠. 100억 달러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래서 결국 영국은 ERM을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소로스는 이 거래 하나로 약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죠. 근데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예측한 걸 넘어서서요. 소로스의 그 엄청난 규모의 베팅 자체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파운드화 매도를 더 부추겼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현실을 바꾼, 뭐랄까 재기성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만능 열쇠는 아니었어요. 실패 사례도 있죠.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좀 크게 실패했어요. 아, 러시아 투자 실패요. 그때는 왜 예측이 빗나갔던 거죠? 그때 소로스가 러시아가 자본주의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국채 같은 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 정부가 경제 논리보다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그냥 국가 부도, 디폴트를 선언해버린 거죠. 아, 경제 모델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변수가 터진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 위험, 비합리적인 변수를 간과한 결과로 약 20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기성 이론도 이런 정치적 결정 앞에서는 좀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네, 시장이라는 게 참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많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소로스가 이렇게 시장에서 돈을 벌 때 활용했던 그 철학, 재기성이나 오류 가능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사회활동, 그러니까 자선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아,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에스 쓴 칼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OSF를 설립한 거죠. 열린 사회,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내세우는 독재 같은 닫힌 사회랑 반대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 즉,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사회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하,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사회. 네. 그래서 그 신념에 따라서 OSF를 통해서 민주주의나 인권, 교육 같은 분야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죠. 지금까지 누적으로 보면 32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320억 달러?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네요. 그렇죠. 특히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평화적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재단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요. 물론 워낙 자금력이 막강하고 또 뚜렷하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특정 국가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나 음모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논란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결국 소로스의 투자, 그러니까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와 그의 자선활동, 즉 사회의 불균형이나 불안전성을 수정하려는 시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인간과 사회는 불안전하다는 동일한 철학적 기반에서 나왔다고 분석하는 거죠. 와, 오늘 이렇게 재귀성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조지 소로스를 보니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엄청난 부를 쌓은 냉혹한 투기꾼 같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박애주의자 같기도 한 이 두 모습이 결국 인간과 시장은 불안전하고 오류를 범한다는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주변의 어떤 시장 움직임이나 사회 현상을 볼 때요. 그 이면에 혹시 인식과 현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되목임고리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이 재귀성이라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